오제 동행학 경영학술연구소 이명용입니다. 오늘은 명리학고수전 2부 파트 1의 7번째 육친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육친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몸육자를 써서 육친론 하지만 여기에 있는 것은 6가지의 육친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친론 했을 때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육친론이라고 하는 육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생해주는 것을 인성, 극하는 것을 관성, 내가 극하는 것은 재성, 내가 생해주는 것을 식상, 식신 이렇게 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인데 하나가 더 비견겁이라고 하는 나와 형제 자매를 유지하는 그런 6가지 이것을 육친론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음양과 상생과 상극 관계를 통해서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상생하는 거, 내가 상극하는 거, 또는 내가 극을 당하는 거, 또는 내가 설기를 하는 거, 그 다음에 나랑 같은 비견겁이라고 하는 6가지를 가지고 육친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를 생해주는 것은 인성, 나를 극하는 것은 관성인데 내가 양일 경우에 인성이 양이라 그러면은 편인이 되는 것이고 나를 극해주는 것이 관성인데 내가 양일 경우에 극하는 것이 양일 경우는 편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양과 음이 관계가 된다 그러면 정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겠습니다. 관성이 음이고 내가 양일 경우에는 양음이 돼서 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나를 극하니까 관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극하는 건데 내가 양일 경우에 재성이 양일 경우면은 편재, 내가 양인데 이 재성이 음일 경우에는 정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를 생해주는 것은 인성이요, 또 내가 생해주는 것, 설계시키는 것은 식신과 식상, 여기에서는 정편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같은 양일 경우에는 식신, 내가 양이고 내가 설계해주는 것이 음일 경우에는 식상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극하는 것은 관인데 양음과 양일 경우에는 정, 양과 양일 때는 편, 내가 극하는 건데 내가 양일 경우에 양이면 편재, 내가 양인데 음일 때는 정재 이렇게 해서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생해주고 내가 생함을 받고 내가 극을 하고 내가 극함을 당하는 이 5가지의 나랑 같은 내가 양일 때 양 같은 글자일 경우에 비견, 내가 양일 때 음일 때는 비겁, 겁재 이렇게 얘기를 표현합니다. 그것을 육친론이다. 이 육친론의 관계는 결국은 음양과 상생, 상극이 표현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육친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사주를 본다고 했을 경우에 사주는 간지로 표시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나를 극하는 것은 내가 관성이고 내가 극하는 것은 재성인데 그러면은 식간 12지지로는 어떻게 되지? 라고 했을 경우에 예시를 든 것이 바로 오른쪽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음양과 상생 상극이 있지만 음양과 상생 상극이지만 오행으로 표시된 즉 목, 화, 토, 금, 수 오행으로 표시되는 것이 밑에 지지 자축이며 진사오며 신유술의 그 천지인의 관계에 있는 그 지장간까지 포함하는 것을 이러한 음양, 오행, 천지인, 상생, 상극을 표현한 것을 여기에 있는 십간, 12지지는 표현 안 했습니다만 십간으로만 이렇게 표시했을 경우에 이러한 모습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육친론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생해주고 내가 생함을 받고 내가 극하고 극함을 받고 내 비견겁이 있을 때 육친론인데 식간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갑이라고 하는 갑, 을경정 무기 경신에서 갑을 나라고 했을 때 내가 극해 주는 것은 재, 나를 극하는 것은 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이 우리가 목화토 금수 중에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걸 상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이거는 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생과 상극간의 관계에서 오행에서 있을 때 내가 갑이라고 했을 때 내가 극해주는 것은 재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극하는 것은 토인데 그럼 토는 어디 있지? 아 옆에 있네 이렇게 토. 그래서 목극 토인데 내가 양이고 음이니까 얘는 정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재는 이건 나의 육친관계로서는 아내 처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목극토라고 해서 하는 것이 젠데 이 나를 극해 주는 것이 뭐냐면은 경금이 되겠습니다. 경금. 이 경금이 이 금극목이 대해서 아들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같은 양양이기 때문에 아들이 된다는 얘기고 옆에 있는 신금 즉 정제 나는 양일 때 딸은 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이 되면 음이 나를 극했을 때는 딸이 돼서 금극목 했을 경우에는 관성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편관과 정관이 있듯이 같은 음양일 경우에는 편, 음양이 다를 경우에는 정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자식까지도 돼 있고 아내도 있는데 아내는 결국은 자식을 생해주는 거기 때문에 토극, 토생, 금 이렇게 돼서 자식의 관계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갑기 합은 물론 합이 돼서 합화 토가 되는 그러한 화기오행이 됩니다만은 나랑 합해 있는 것이 나의 정제가 되고 만약에 여기가 기가 아니고 무라 그랬을 경우에는 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자도 되고 쟤는 쟤인데 나의 올바른 제가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나 제가 되고 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자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부부가 아닌 그러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갑인데 나를 생해주는 이 인성은 바로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어머니는 음이고 나는 양이기 때문에 계수가 됩니다. 만약에 임수라고 그런다면 편인,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 계모도 될 수 있고 다른 백모도 될 수 있고 나를 양생 생해주는 그러한 관계가 되겠습니다만은 음이 나를 생해줄 경우에는 이 계수가 우리 정식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를 극해주는 것은 토가 되겠습니다. 토극수, 즉 무게 합이 되면서 이것이 극을 해주는 것이 아내가 되는데 그럼 이 토는 결국은 자식이 나를 극한다 그랬으니까 내가 극하는 것이 바로 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같은 양일 경우에 아버지가 되겠고 그러한 토일 경우에는 고모가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위로 보면은 아버지를 생해주는 건 할머니인데 조모인데 조모는 화생 토가 되는데 이것은 양이요 이건 음이 되니까 조모가 되는 거고 이 조모와 합이 되면서 극을 해주는 것이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는 임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토극수 이렇게 해서 목극토 다음에 자식은 금극목 이게 자식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음양이 같을 때는 자기와 같은 성이 되는 것이고 음양이 다를 때는 이성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가계들을 보면은 생과 극의 관계를 가지고 물론 생과 합이 되고 극이 되는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극이 되겠습니다. 수극화, 토극수, 목극토, 금극목, 화극금 이렇게 극이 위로 올라가는 것은 극의 형태가 되고 내려오는 것은 생합이 되고 수평에 있는 것은 합이 돼서 상생과 상극 그리고 합의 관계로 해서 십간을 통해서 우리가 육친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십간을 가지고 우리가 육친 관계를 따져볼 때 재, 관, 인, 식, 비견겁을 가지고 우리가 사주를 볼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육친관계는 인간적인 육친관계, 몸욕자의 육친관계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 재라고 하는 것은
여자도 될 수 있고 재물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의미하는 바는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성은 육친으로는 자식이 될 수 있지만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 직장, 명예, 물론 인성도 명예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될 수 있고 인성이라는 것이 나의 어머니지만 나를 생해주지만 여기에는 물론 정인과 편인하고 다르게 됩니다만은 정인 같은 경우는 문서, 공부 등등 여기 편인 같은 경우는 공부지만은 어떤 기술적이고 역학적이고 뭔가 편협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식상도 마찬가지고 내가 생해줄 때에 같은 성일 땐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밥을 먹는 밥그릇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같은 양이지만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을 극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을 극하기 때문에 이거는 나하고 성이 다른 쉽게 말하면 딸이 될 수 있겠죠. 내가 목일 경우에 딸은 나를 극하는 거니까 신금이 되면 상관이 됩니다. 그럼 이 상관의 역할은 뭐냐? 관을 극해주는 그러한 역할인데 물론 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 물건을 제조하고 만들고 내가 설계함으로써 나의 능력과 실력을 베풀어 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과정이 되고 편이라고 하는 글자와 이러한 정이라고 하는 글자는 또 의미가 좀 있습니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틀에 주어진 어떤 정상적인 그다음에 합리적인 그러한 모습이고 편이라고 하는 것은 좀 급격히 일어나는 어떤 횡재수라든가 예를 들어서 편재가 왔다 그러면 횡재수 횡이라고 하는 것은 급격한 이런 것이 횡입니다. 횡재수도 있고 하는 것은 편재가 있을 때 횡재수가 있는 거지 정재가 있을 때 횡재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육친론을 볼 때 음양과 상생, 상극 즉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육친인데 그 육친을 십간을 통해서 봤을 경우에 합과 생과 합, 다음에 극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십간지를 가지고 우리가 재관, 인식, 식상, 식신, 비견겁을 따져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육친관계 이것만 잘 알아도 사주를 일반적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육친관계로만 다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친관계가 변화되고 움직이고 작용하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제대로 된 어떤 사주 감명이 되고 사주 풀이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친 관계에 대해서 육친은 기본적으로 음양, 상생, 상극이 되는 것이고 십간지 중에서 십간으로 봤을 때의 갑을병정보의 경신 임계에서 주어지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음양과 오행과 천진의 관계, 상생, 상극을 통해서 이러한 샘플로 본 그런 육친 관계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물론 제가 갑이 아니고 을목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바뀌겠죠. 그러니까 내가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러한 유비추리 상황이 있긴 하지만 남자가 꼭 갑만일 수도 없고 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정계 기신이라고 하는 것이 남자일 경우에는 또 반대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그 일간, 십간 중에서 나의 일주 중에서 일간이 뭔가에 따라서 육친관계가 형성이 되고 십간으로서는 이렇게 작용을 하는 물론 이제 지지도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일간의 그 간이라고 하는 천간이 바로 나를 의미하기 때문에 천간을 샘플을 놓고 봤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이제 자축인묘진 성음이 신유술회가 오면은 오행관계와 음양이 있기 때문에 그 지지 글자 하나하나도 나에게 이거는 정제구나 편제구나 정관이구나 편관이 이렇게 따져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자유자재로 알기 위해서는 육친과 이러한 십간에 의한 그러한 모습을 잘 파악해 두면 사주를 감명하거나 풀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7번째 육친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